자, 계속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자, 집합,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공집합,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 번호는 6번이죠? 자, 자, 집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집합들끼리 따지다 보면은 특정 집합이 특정 집합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재미가 없는 요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포함되는 경우만 따로 뭔가 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방금 말한 걸 한번 써볼게. 어떤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원소들이 자, 집합 자, B에도 있어. 자, 그때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뉘앙스는 어떠냐면 A가 갖고 있는 게 B에도 있다는 얘기는 언뜻 보면 A보다 B가 뭔가 좀 범위가 넓어 보이지. 그죠? 그래서 일단 쓸 때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일단 쓰시고 나서 자, B가 좀 더 범위가 넓고 크다라는 뜻에서 자, 이것도 아까 내가 그 원소가 포함될 때 포크 모양으로 이런 거 썼던 거 있었죠? 그때 내가 맨 처음에 여기였었던 거 기억나냐? 오케이? 그거를 큰 쪽에다가 입 벌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써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데 약간 이게 U자처럼 디귿자처럼 각지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책에는 좀 둥그스름하게 써있어. 자, 근데 아까는 원소가 특정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포크 모양으로 그렸는데 얘는 두 개가 다 집합들이지 한쪽이 원소가 아니지. 그때는 포크 모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둥그스름하게만 표시를 해. 물론 범위가 큰 쪽에다가 입을 벌리는 구조예요. 알겠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의 약속이고 물론 반대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B를 먼저 쓰게 되면은 A가 B에 포함돼요 라는 뜻에서 입을 그냥 반대쪽 방향으로 벌리면 끝이야. 똑같은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표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럼 이거를 방금 같은 구조를 포함관계는 다음 간에 쓰고 아까 우리 벤 다이어그램 본 거 있잖아. 그럼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B의 범위가 더 넓은 거니까 B를 좀 크게 그리고요. 주머니스럽게. 그 다음에 A를 내부에다가 쬐끄맣게 그리는 형태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게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그때 집합 C가 있어. 자, 이번엔 집합 B에 아까는 포함이 된 거였고 이번엔 포함되지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 집합 C에 예를 들어서 A라는 B, 이거 쓰지 마. A랑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집합 B에도 보니까 A라는 원소가 있어. 근데 B는 없고 웬 다른 원소들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B 하나가 없기 때문에 집합 C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 자, 이해됐어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면은 자, 그러면 쓸 때는 똑같죠 뭐. 포함관계 표현 위에 주황색 글씨 써놨잖아. 자, 집합 C가 B에 포함이 되면은 입을 큰 쪽으로 벌리면 되는데 포함이 안 되니까 같지 않다라는 뜻의 부등호 처리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표현 뭐 쉽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걸로 하나만 해볼까?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자, 보시면은요 A가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6의 약수에 집합 B는요 그냥 자, 원소 날법으로 되어 있어서 1하고 6이래. 자, 그럼 이거 6의 합수 수면 1, 2, 3, 6이잖아. 얘는 원소날법으로 체인지하면 사실 이걸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석할 때는 그냥 1, 2, 3, 6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B에 있는 원소가 A에 다 포함되지. 그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 A가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까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A가 더 범위가 넓어. 좀 크게 그려. B를 내부에다가 그려. 원소를 어떻게 쓰냐면 작은 애를 먼저 쓰세요. 포함되어 있는. 그럼 1하고 6이죠. 그 다음에 B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가 2하고 3이죠. 그거를 B 바깥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를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A의 원소는 1, 2, 3, 6이에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표현 쉬워요 이거. B는 1하고 6만 갖고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할게. 지금 한 거를 토대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 지금 예제 한번 봐봐. 얘도 마찬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A가 B에 포함이 돼버렸지. 그치? 얘 같은 경우는 B의 원소가 A의 원소에 A에 다 들어가 있지. 그래가지고 마치 A가 B를 품고 있는 것처럼 벤다이어그램을 그랬죠. 그때 현재 상태에서 자, 요거 그냥 이어서 쭉 쓰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위에서 이거 화살표 하세요. 요거 예제에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써있는 예제를 토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집합 A가 집합 B를 포함하고 있어. 그때 어떻게 고르냐면 집합 B는 이거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은 집합인데 집합 A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부분이라는 단어를 그냥 붙인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부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질이 뭐가 있느냐?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쓴 거는 요거 예제국 통해서 느끼라고 써준 거고, 자, 성질은 이래. 어떤 집합 A가 있다? 2라고 2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름도 똑같고 원소도 똑같은 집합이 있어요. 그럼 포함 관계를 따져보고 싶은데 다른 집합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름만 B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런 거야. A는 1, 2를 갖고 있어. 근데 그럼 1, 2가 B라는 가칭으로 갖고 있는 B라는 애한테 똑같이 있지. 근데 거꾸로 얘기해봐봐. 여기 있는 B라는 이름의 1, 2를 갖고 있는데 걔가 앞에 있는 애도 똑같이 1, 2를 갖고 있지. 그럼 내가 방금 말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여기도 있으니까 앞에 있는 집합은 뒤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지. 거꾸로 여기 있는 원소가 앞에 있는 엔타들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야 되지. 이해됐니? 그래서 집합 A는 자, 자기 자신에 무조건 어떻게 돼? 포함돼.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느낌. 모든 집합은 야, 포함되면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포함된대. 그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지. 이해됐어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기호는 그냥 A가 똑같은 A에 포함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땡이에요. 물론 반대로 쓰는 것도 맞는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호까지 하나 써놓자.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집합 얘기를 좀 했는데, 자, 공집합은 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봐. 아까 내가 공집합 쓸 때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비순수상수가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채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호를 체인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예제 풀어줄 때 상품 같은 얘기를 했어요. 비순서상 요게 마치 뭐냐면 포장지 같은 거야. 얘는 빈 포장지인 거야. 이해됐니? 이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자.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위에 내가 A를 이렇게 써놨잖아. 오케이? 그럼 A 이따가 부분집합을 따져볼 건데 만약에 A의 부분집합을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뭘 쓸 수 있냐면 A 안에 상품을 다 제외시켰어. 그럼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얘는 공집합이라고 표현되면 되지. 근데 포함이 돼야지만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공집합 말고 1만 썼어. 1, 2 중에 2만 지웠어. 그럼 얘는 집합 1이지 그냥. 1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럼 요분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거야. 근데 공집합이 왜 부분집합인지의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아무것도 없어. 뭐만 남았어요? 포장지만 남았죠. 근데 그 포장지도 상품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도 무조건 특정 집합에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돼. 정의입니다. 정. 알겠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인 이해만 하셔. 딱히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B에 포함된대. 그쵸? 기호 이거 맞죠? 근데 B라는 애가 마찬가지로 다음에 C라는 집합에 포함된대.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입 벌린 쪽이 당연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나무야 잘 들으세요. 딴짓하지 말고. 자, 근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대. 그러면 이거를 연결 지으면 마치 이런 거야. 1보다 2가 크지. 2보다 3이 크지. 그럼 따질 것도 없이 1은 1보다 3이 더 크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두 개를 믹스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강조도 안 할 거야. A는 당연히 C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범위상.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번호 5번이죠. 자,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근데 A가 B에 포함이 된대. 그럼 우리의 뉘앙스는 A가 더 범위가 커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뭐도 써있냐면 B가 꼭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아니야. 난 너를 포함하고 있어. B가 더 커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런 게 한꺼번에 써있으면 내가 아까 이거 처음에 설명했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B라고 아까 가칭을 붙였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무조건 부분집합이래. 그럼 그게 이번엔 진짜 다른 이름 B가 온 거야. A랑 B라는 식의 다른 이름이 온 거야. 근데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대. 그 말은 지금 무조건 뭐가 되겠어? 같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B라고 써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정체가 뭐냐면 A가 돼버리는 거지. 이 관계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이런 포함 관계가 써있으면은 무조건 A랑 B는 같은 집합이야. 자, 쓸 때도 그냥 등호 관계, 집합 관계에서 쓸 수 있어요. 뭐라고요? 같은 집합. 자, 뭐 반대되는 얘기긴 하지만 두 개 같은 집합이 아니면 그냥 짝대기 그으면 돼. 야, 그럼 뭐겠냐? A랑 B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보통 언제 쓰겠어? 특정 집합에 포함되지 않아. A가 B를 포함하지 않아. 근데 심지어 같지도 않아. 그럼 이런 거지. A는 1, 2, 3 갖고 있고 쓰지 말고는 B는 2, 3, 4 갖고 있어. 서로 포함되니? 아니죠. 예, 아니죠. 그렇다고 같은 집합이에요? 아니죠. 이럴 때는 그냥 달라라고 하고 끝인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좀 있는데 내가 포함되는 게 다 부분집합이라는 얘기 썼다? 근데 부분집합 중에 또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진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은 진짜 할 때 진이랑 같은 단어거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부분집합 중에 진짜를 붙였을까? 구분이 이렇게 돼요. 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다 쓴다. A가 B에 포함이 된대. 그럼 일반적인 생각은 당연히 A보다 B가 범위가 넓어. 근데 이렇게 써있으면 같은 집합이 된다고 했는데 A하고 B가 같지 않다는 얘기까지 써놨어.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잠깐 얘기하면은 아까 내가 예를 들면 A가 1, 2, 3이고 B가 2, 3, 4면은 다른 집합이니까 이렇게 썼잖아. 근데 꼭 잘못 받아들이는 게 포함이 안 될 때만 이걸 딱 긋는 게 아니야. 알겠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가 1만 갖고 있어. B는 1, 2, 3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일단 B는 A는 B에 부분집합이지 포함되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은 애초부터 같지가 않죠. 구성원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포함 관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같지 않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일 수도 있어. 근데 부분집합인데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을 했던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은 원래 자기 집합하고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다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포함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나? 조금 구분 지으세요. 요건 헷갈릴까봐. 자, 그러면 요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 A가 B에 포함된대. 같지 않대.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B가 A를 포함하니까 A가 부분집합이죠. 근데 같지 않대. 그럼 이런 케이스가 아닌 거지. 원소가 같은 게 아닌 거야. 원소가 같아야지만 든 거야. 원소가 같아야지만 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주황색 글씨 관계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는 B의 부분집합하고 부분집합이야. 근데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정말 순도 100% 그냥 다른 부분집합이야 라는 뜻의 진부분집합이야 라는 뜻을 써. 자, 그럼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 아니겠냐? 진부분집합이 아닌 거는 부분집합 중에 진부분집합이 아닌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자기 자신일 때만 진부분집합이 아니고 그거를 뺀 나머지 케이스들은 몽땅 다 진부분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은 그냥 부분집합. 아까 얘기했던 그때는 부분집합이라 썼지 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자, 근데 진부분집합은 같지 않아야 돼. 말 그대로 진짜 부분집합스럽게 생긴 애들만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해되겠어요? 자, 쓰는 게 참 많지? 그렇지? 자, 그럼 결론을 한번 지어볼 건데 5번하고 6번에 의해서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게 좀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 A가 자, 이렇게 포함될 때 그럼 니네가 따져야 되는 건 이제부터 반드시 뭐를 따져야 되냐면 두 가지를 따져야 돼. 첫 번째, 그냥 뉘앙스는 A보다 B가 범위가 넓어 보이지. 그쵸? 범위가 넓어 보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A가 B에 그냥 포함되니까 진부분집합일 수도 있어. 그게 방금 얘기한 6번 내용이죠. 근데 진부분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일 수도 있어. 그건 이런 케이스인 거야. 원소가 아예 똑같아. 그렇게 되면은 A가 B랑 어떤 거야? 그냥 같은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럼 편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 오른쪽으로 입 벌렸다고 무조건 B가 크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이해됐니? 말 그대로 보이는 거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건 위에 것만 생각해 자꾸. A가 B에 포함되니까 그냥 부분집합 끝? 이러는데 문제의 조건을 판단하시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표현이 사실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 그러면 손바닥을 딱 여기를 가려버리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게 자, 이건 뭐 반대로 안 썼구나. 이렇게 손바닥만 가리고 바라보면은 5번이랑 6번이랑 내용이 똑같죠. 근데 손바닥을 탁 치우고 보면은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순수하게 진짜 포함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부등호 기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부등호는 명확하잖아, 얘들. 이거 무조건 이가 크지, 이라고 이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근데 집합은 좀 다른 거란 말이야. 커 보이는 쪽에다가 입을 벌리는 건 맞는데 무조건 B가 크진 않다라는 얘기. 알았어요? 같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 요 사실을 좀 체크하십시다.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 풀다 내가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책에 우리 똑같아. 우리 바이블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제가 다 있잖아. 그거 그냥 다 풀 겁니다. 그리고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진도는 좀 속도 있게 나가고 문제 양이 좀 적어요. 라센을 안 하잖아. 그치? 함수할 때만 할 거야. 주 함수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숙제는 이따가 내가 개념 오늘 어디까지 나가는지 제봐야 되긴 할 텐데 아마 거의 집합은 거의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 다 내줄 거야. 근데 양이 안 많아. 바이블 문제 뭐 많아봤자 얼마나 돼.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 해와. 그리고 여기 푸는 거 자체가 시간 소요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처음에 생각할 땐 좀 오래 걸려. 알겠지? 그래서 오늘 예제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집에 가서 한번 봐. 영상. 개념도 당연히 보셔야지. 자, 개념 복습 꼭 해라. 자, 연습. 자, 지금까지 쓴 거는 원소나열법 표현이죠. 근데 조건제시법 하나 써보자. x가 있는데 자, 4의 양의 약수네. 종일과 녹화 잘 되나 한 번만 봐줄래? 나 움직임 뭐 시간 가는지만 봐주세요.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합시다. 자, 이렇게 써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래.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확인하는 거예요. A는 일단 B에 포함된다고 쓸 수 있는 거 알겠나? 1하고 4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자, 그럼 생각. A가 B의 부분집합이지. 맞니? 근데 같아요? 달라요? 다른 집합이죠? 원소가 달라요? 그러면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쓰지 말고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부분집합 해도 맞아요. 알겠지? 자, 그냥 간단한 개념 확인. 그 다음에 A가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1, 2, 4죠. 그럼 B하고 C가 완전 똑같지. 그럼 일단 A 먼저 계산을 생각하고 얘기하자. A가 마찬가지로 C에 포함이 된다는 거 느껴지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A는 B뿐만 아니라 C의 진부분 집합이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하고 C의 관계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B하고 C가 원소가 같아. 그럼 이렇게 표현해. B가 C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C가 거꾸로 B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써? A랑 B랑 그냥 같아. 그래서 B랑 C 미안. 그래서 B랑 C랑 같은 집합이라고 그냥 쓰겠다. 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책의 예제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까 연습사만 썼던 거랑 비슷한 집합이 하나 나왔어. 포장지 안에 또 포장지. 자, 조심하자. 에 대하여 자, 보자. 3이라는 원소가 있다. 걔가 A에 포함되냐? 라고 물어봤어.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 A 입장에서 3은 뭐냐면 3이 포장지 안에 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A 입장에서 원소는 정확하게 요거인 거야. A 입장에서 보이는 상품은 1이라는 상품하고 2라는 상품하고 이중 포장되어 있는 상품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3에다가 요 표현을 반드시 써줘야 돼. 알겠어요? 좀 웃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현재 그림에서의 집합 3은 집합인데 얘가 A에 포함되는 원소라고. 원소.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구분해볼래? 니은. 기억은 틀린 거예요. 야, 아까 뭐라고 그랬지 근데? 포함되냐라고 물어봤냐? 아, 처음에 써진 A표였죠? 그럼 틀린 거지. 자, 그럼 틀린 거지. 그럼 고쳤을 때 어떻게 고쳤어? 보라색으로 고쳤으면 되는 거지. 이런 맞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맞을까?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뜻이 뭐예요? 3을 갖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물어봤지.
맞아 틀려? 야, 내가 여기 있는 집합 3이라고 써있는 건 A 입장에서 뭐라 했어? 원소라고 그랬지. 원소. 집합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원소 하나 톡 꼬집어낸 거야 이거는. A에 들어있는 상품 하나 꼬집어낸 거야. 그럼 걔는 원소야. 그럼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도 틀린 거야. 자, 이건 아까 문제가 이거였죠? 그럼 얘도 틀린 거였고 아까. 이해되니? 둘 다 틀린 거야. 헷갈려요 이게 처음에. 자, 그러면 얘는 맞겠죠? 뭐 이미 설명을 해준 건데, 자, 내가 이게 A 입장에서 원소라 그랬지? 그러면 A 입장에서 원소니까 포함되는 원소니까 이렇게 쓰는 게 얘는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요 부분집합 돼요? 라고 물었어. 맞아 틀려?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지. 책에 있는 것도 좀 변형했어 내가 살짝. 알았죠? 책에는 이렇게 안 써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 1하고 2하고 3 똑같은 걸 또 썼네. 자, 그럼 얘가 A에 포함되냐? 라고 물어봤어. 이건 곧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무조건 부분집합이라면서. 그러니까 얘도 사실 맞는 얘기지. 자, 알겠니?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헷갈린 게 사실 이거 기억 니은이랑 얘까지가 좀 헷갈릴 거야. 디귿까지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3은 A 입장에서 원소가 아니라 포장되어 있는 3이 원소야. 뭐라고요? 포장되어 있는 3이 원소야.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지 기억은 틀린 거야. 얘들이 자주 틀린다. 알겠나? 얘는 원소가 아니야.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거고, 포장되어 있는 3이 원소라고 했지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했을 때 얘 틀린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써볼까? 그럼 3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을 표현하고 싶어요. A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이라는 거를 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는, 포장된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하나를 또 쓰는 거야. 이중포장. 오케이? 그럼 걔는 A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돼. 말장난 같지만 되게 헷갈리죠 처음에는. 알겠죠? 그래서 포장지 안에 또 포장지 들어있을 때 헷갈리니까 주의하자.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랑 비읍까지. 알겠나? 자,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자, 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자, 헷갈리는 거 사실 이런 건데요. 자, 원소가 뭔지 안 나와 있어. 자, 그리고 B집합이 자, 이렇게 나와 있고 A가 B에 포함된대. 자, 그때 A 값 찾으세요. 입니다. 자,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어디에 포함되어라는 기호가 있어도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라니까. 첫 번째, 진짜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두 번째, 그게 뭐였어요? 진부분집합. 오케이? 근데 A랑 B가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라고 했지. 그럼 생각. 현재 문제 조건에서 A랑 B를 같을 수 있어. 얘는 원소가 뭔지 모르겠으나 두 개를 갖고 있죠. 얘는 세 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원래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책에 사실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설명해 줄게. 예지해야지. 두 번째 예지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원래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원소나열법을 쓸 때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 했지. 원래 니네가 따져야 되는 건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원래는 해야 돼. 약간 말로만 한번 해보자. 만약 얘네 두 개가 같아. 그러면 이 집합은 원소가 세 개 같지만 두 개가 되지. 그럼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지. 원소의 개수가 일단 같으니까.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걸 뜨뜻미지근하게 얘는 원소가 세 개고 얘는 두 개니까 같으면 안 돼. 같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A랑 B가 같은 경우를 따질 때 제일 먼저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얘네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을까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보겠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넘기면 3이
그럼 3을 찾았다? 그럼 대입해 볼게. A가 뭐가 나오고 B가 뭐가 나와요? 자,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하고 12 되죠. 그 다음에 B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5 되고 5면? 그럼 같아지지. 그럼 당연히 같지. 어떻게 보면 두 개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었으니까. 자, 나도 잠깐 헷갈렸다. 그래서 쓸 때는 2하고 5를 한 번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같다고 좀 가정하고 푼 거잖아.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B가 같아져요? 안 같죠? 자, 그럼 일단 생각은 이런 겁니다.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정하고 풀었더니 A가 나왔어.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A랑 B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A랑 B는 다르잖아. 따라서 결론은 이거야. 얘랑 얘는 같아져봤자 결과가 안 발생해. 같아지는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킵하면 돼. 근데 책에 이게 사실은 써있어야 돼.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알겠죠? 경우의 수는 다 체크해야 돼 원래 얘들아.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점검을 원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A랑 B가 같은 경우는 생겨 안 생겨? 얘는 절대로 안 생기는 거지. 왜?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었더니 원소의 개수가 두 개로 같아졌지만 A랑 B가 같지 않아졌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A랑 B는 집합이 같을래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아까 개념 때 얘기했었던 요 표현이 있었을 때 A랑 B가 같을 수도 있고 진짜 A가 B에 순수히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두 번째, 진짜 A가 B에 포함될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같지 않은 거지. 자, 뭐라고? 같지 않다고. 앞에서 점검했잖아. 안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같을 수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 문제에서. 원소의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냐고. 이제는 얘기해도 되는 거지. 같을 수가 없거든.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A가 B에 포함이 된다면 B 입장에서 두 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는 이미 2라는 숫자가 차지했어요. 그러면 따져야 되는 게 이거지. 얘 또는 얘가 반드시 어떤 숫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이해됐니? 그래야지만 B가 A를 포함하든 말든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야.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 안 되면 A를 포함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또 갈라지는 거야. 자, A 플러스 2가 1일 때랑 2A 마이너스 1이 1일 때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요. 포함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지금. 포함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자, 그럼 이때는 A가 뭐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대입해보세요. 자, 대입하면 A가 뭐가 나오냐면 1하고 2 아니 0이구나. 그럼 0하고 1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B는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먼저 쓰고 1 쓰고 2 이렇게 되는 거지. 같아 달라? 아니다. 포함돼 안 돼? A가 B에 포함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A 값 찾는 거야 우리 목적. 자, 그럼 A에다가 1을 대입해봤어. 그러면 A가 뭐가 나와요? 1하고 2죠. 그 다음에 B를 계산하면은 1하고 2하고 3이네. 계산하면은. 자, 그럼 A가 B에 포함되냐 안 돼? 얘는 되지. 그러니까 찾았다. 결론. 자, 이해됐나? 그러면 A 값은 적절한 게 1이잖아요. 알겠죠? 예제지만 의미하는 바가 확실히 있어요. 자,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 대입하는 걸 계산이라고 하기 그렇잖아. 그치? 이거보다 더 밑에 문제가 많아요. 많죠, 당연히. 더 많죠. 이번에 숙제를 해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예제는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애들이 문제 파악을 그냥 전혀 못해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오늘은 내가 해주려고. 자, 예제가 아니고 중간 라인에 있는 문제야. 그 표현 바꾸기 문제 있죠? 그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A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B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있어요. 자, 또 A가 B의 부분집합스럽게 표현해놨어. K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이렇게만 써있으면 무조건 B가 더 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지? 같을 수도 있는 생각 하라고 했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아까는 숫자들이 건선할법스럽게 써있다 보니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풀어봤더니 결과적으로 안 같아졌지. 그래서 두 집합은 서로 같지 않아. 이 문제는 얘는 선언을 했잖아. 그럼 얘도 그걸 따질 수 있어. 얘는 범위로 나타나 있잖아. 근데 부등호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둘이 만약에 같을 수가 있을까? 야, 범위 봐봐. 얘는 등호가 K쪽에만 있어. 왼쪽에만 있어. 얘는 범위가 오른쪽에만 있어. 이거 수직선에도 표현 가능하잖아. 위에 거는 한쪽이 색칠이고 한쪽이 빵꾸고 얘는 왼쪽이 빵꾸고 오른쪽이 색칠이야. 그럼 이 범위를 갖고 있는 두 집합이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빵꾸가 뚫려 있으려면 둘 다 뚫려 있든지 한쪽에만 똑같은 방향이 뚫려 있든지 둘 다 색칠이 돼 있든지 그렇게 돼 있어야지만 얘네들을 적당히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평행이동스럽게 해가지고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구나라는 뭔가 빌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색칠된 부분이 달라. 그 말은 애초부터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안 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까는 계산을 했지만 얘는 범위 갖고 그냥 판단하는 거야. 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 이건 사실. 자, 그러면 같은 경우는 제끼고 진짜 포함될 때만 한번 생각해보자. 자, K는이 아니라 K의 범위다. 미안. 자, 그럼 내가 수직선스럽게 그렸는데 표현해볼래? 이거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정말 쉬워.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얘를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6은 알죠? 6은 자신있게 빵꾸를 탁 뚫어. 그 다음에 6보다 작다니까 범위는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한번 하자. 그 다음에 자, B의 범위는 노란색 마이너스 4를 알아. 마이너스 4고 빵꾸를 탁 뚫어. 그 다음에 크다니까 다음과 같이 표시만 하다 말아. 왜? 반대편 방향 숫자를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돼야 된대? B가 A를 포함해야 된대. 자, 그러면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범위가 넓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넓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란색에 있는 숫자부터 한번 볼래요? 마이너스 3K를 몰라서 그리다 말았지. 근데 노란색이 얘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저 노란색이 끝나는 지점이 그냥 이쁘게 그리면 6보다 오른쪽에 내려와야겠지. 그래야 주황색 끝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부분집합을 포함하든 말든 뭔가 여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 포함하는 범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리고. 근데 잘 봐. 하체분 색칠이고 한쪽은 빵꾸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여기 있는 노란색 색칠된 게 얘랑 포개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노란색이 주황색을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황색은 6을 안 갖고 있지. 근데 노란색이 6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돼야 돼. 안 되죠. 6 미만이잖아요. 얘는 정확하게. 주황색은. 근데 노란색은 6 이하가 돼도 문제가 안 되지. 자, 그럼 여기에서까지 우리의 결론은 노란색 범위 숫자 마이너스 3K가 6하고 같아도 돼. 맞지? 근데 더 커야 되는 거지. 노란색이 더 범위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물론 이건 지운 거야. 자, 그럼 K의 범위 하나 나타나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주황색을 포함해야 돼. 이번에 노란색 쪽이 고정이 돼 있어. 주황색이 숫자 몰라서 막 뻗어나가고 있어요. 자, 얘가 똑같아요. 막 뻗어나가가지고 얘를 삐져나와서 여기 딱 내려오면 문제가 돼야 돼. 노란색이 주황색을 포함 못하는 범위가 요만큼이 생기지. 문제가 되지. 그럼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조심해야죠. 주황색은 왼쪽에 있는 숫자 K가 등호가 있어. 그럼 색칠이야.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4 라인에 이렇게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노란색에는 마이너스 4가 범위 안 들어가잖아. 주황색은 들어가잖아. 그럼 포함을 못하지. 뭐 하나 포함 못해? 마이너스 4 하나를 포함 못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좀 오른쪽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 좀 오른쪽에. 그게 뭐예요? K지. 이해됐어요? 그럼 범위가 K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지.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얘는 된다. 요거 하나 때문에 틀려. 작년에 풀었던 애들도 나름 생각하고 풀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아. 선생님은 사실 이런 문제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애들이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야 사실 니네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예전에 내신 대비 했을 때 2학년 과정이죠.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정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 자연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 그런 거 있었을 때 그려보라고 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한 진짜 몇천 문제 풀어봤으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니네는 그렇게 풀지 않지 않았냐. 그러면 귀찮아도 좀 그려봐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려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리는 거 뭐가 힘들어. 알겠어요? 자, 내가 좀 설명하느라 되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니네가 실제로 푸던 이거의 반 이하로 줄여야 돼. 알겠죠? 수능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거. 그치?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2보다 아니다. 마이너스 2보다. 아,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답이죠. 작거나 같다. 등호를 안 썼네.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 밑에 있는 게 등호 아니에요? 내가 말로 안 했다는 얘기였어. 네, 그거. 이거? 네.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등호지 이거는. 그치? 네. 내가 아까 손가락으로 지우다 보니까 그래. 자, 헷갈릴까 봐서 얘기를 해줬고요. 자, 또 하나 해보자. 아이고, 이 문제가 아니지. 자, 이건 예제고요. 책에 있는 거. 또 원소날법인데 또 모르는 원소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자, B의 원소가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냥 대놓고 같대. 자, 그렇게 됐을 때 A랑 B를 찾아보세요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뭐부터 건드려야 될까?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에는 1, 3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2가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방금 말한 걸 처음부터 다시 곱씹어 보면 여기 있는 1, 3이 여기에도 오려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얘가 1, 얘가 3인 경우, 얘가 3, 얘가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이해되냐? 두 가지를 나눠서 쓰냐? 물론 그래도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B에 있는 2가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럼 무조건 must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여긴 숫자 두 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알겠어요? 자, 이렇게 순서를 좀 따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A의 제곱 플러스 1이 2가 돼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A가 두 개가 나와. 그죠? 그래서 또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 A가 1일 때부터 한번 따져볼까? 자,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A가 어떻게 돼요? 1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B는 어떻게 돼요? 자, A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하고 2가 됐지. 자, 1하고 1 집어넣은 거야, 1. 여기가 B-1이 나오니까 두 개가 같길 바라기 때문에 B-1이 반드시 3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B가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와. 자, 그래서 A가 1일 때 B는 4의 이유를 하나 찾았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봤자 얘랑 똑같겠죠, A는. 그래서 1하고 2하고 3이 나와. 1을 한번 써봤어.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쓰고 2가 되고 B-1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 알겠냐? 2는 같이 갖고 있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없잖아. 그럼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지. 아, 이건 문제가 있네. 그럼 그냥 제끼면 되는 거지. 자, 어렵진 않습니다. 자, 따라서 얘만 다르지. A가 1이고 B가 4. 자,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학책이 그러지만 처음부터 어렵지 않아.
이건 그나마라는 표현도 좀 무섭고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인 거지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지? 선생님도 여러 번 가르쳐보니까 집합은 애들이 그래도 곧잘 해. 근데 문제가 명제야. 뒤에 우리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할 거. 이게 좀 굉장히 짜증나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논리과정 푸는 거거든. 여기는 그 국어로 따지면 그 기억니은 가나다라 먹어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응? 명제 단어는 의사소통 공부하는 시간. 그 단어 공부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자, 열심히 하자. 자, 얘네들이 진짜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함수야. 함수는 진짜 짜증나고 어렵기도 하고. 그때도 내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수능에 직결되는 내용.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지우고 이렇게 다 썼죠? 지우고 한 칠판에 써야 될 것 같아. 중간에 떨어지면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 한 것도 없네. 참. 오늘 연장 수업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야, 한국 한 번에 수요일에 한 번에 다 해? 오늘도 하고 수요일도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아무래도. 수요일에 한 번에 하자. 10시까지 할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 저녁 시간 주실 거죠? 밥 먹을 시간을 줘야지. 30분 줄게. 밥은 먹어야지. 10시에 끝낼 거야. 차 타는 사람도 있고 해서 10시 셔틀 태울 거야. 차 막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시간 주시는 9시 10시 반 있어? 거예요? 차가 막혀. 어? 갑자기 시간. 난차 타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 노래 뭐한 달 동안 그런데요. 차가 막힌다고? 아니 다른 차를 바꾼대요. 차를 바꾼다고? 왜 그러지? 그래 뿌나차 타요. 어? 무슨 차를 왜 타? 사기 봅니다. 왜 그렇게 되지? 난 차를 모르니까. 원래 뿌나는 차 따로 있지 않냐? 그러니까. 셔틀이 아예 별도 아니야? 뿌나에서만 운행하는 버스 있지 않냐? 거기는 뿌나 재원생만 타지. 다른 학원이랑 같이 안 타잖아. 뿌나에서 버스를 뭐 빌려주나? 나 처음 듣는 얘기네. 뿌나 차를 타고. 이 얘기도 하지 말고 그건 그냥 모래 탈라는 얘기 같은데 내가 보기에. 어차피 거기 셔틀 아저씨들은 다 아는 사이니까 그냥 타라고. 와 이거 산 거 같은데. 애들이 너무 많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사람 너무 많으면. 기타래요. 아, 왔어? 네. 그 아저씨들끼리 얘기를 했나 보네. 타, 상관없어. 설마 그거를 내 학생애들 몰래 타고 가 이렇게 얘기했겠니? 거기 나름 연합이 있어가지고 아마 괜찮을 거야.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얘기를 좀 했죠.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부분집합을 쭉 써보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엔 쓸 거예요. 나중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빠르게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선생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공식만 외우는 나쁜 습관 들이지 마시고 제발 이해해.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개수를 찾는 공식을 유도해 볼 겁니다. 근데 컨셉이 이래요. 자, 수학상에서 내가 개념 수업할 때 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수학자들이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예요. 뭐 대부분 한 10개 중에 7, 8개 공식들은 기존에 배웠던, 기존의 수학자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요. 대부분 니네가 공부했던 게 그래서 앞에 단원 얘기를 모르면 뒤에 단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수학자들의 대부분 논리 과정이 방금 말한 과정이기 때문이야.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당연히 모르. 앞에 걸 써먹었거든. 그런 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연역적 추론 방식이라고 해요. 국어 시간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근데 그거랑 반대되게 앞에 거 내용 몰라도 돼. 수학자 입장에서 이런 거야.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자, 여기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 갖고는 못 만들겠는 거야.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없어. 백지 상태야.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수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노가다 계산을 했어.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발견적 추론이라고. 자, 있어 보이게 쓰긴 했지만 그냥 뭐다? 노가다. 노가다를 해보겠다고. 자, 그러면 간단한 집합법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발견을 해볼 거야. 어떤 발견을 했냐? 그러면 보시고 표를 하나 만들 거야.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집합을 하나 써볼게. 2개짜리인 집합을 하나 써볼게. 3개짜리인 집합을 하나 써볼게. 자, 근데 간단한 걸 할 거니까 그냥 집합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하나짜리니까 1 갖고 있는 집합 하나 쓰자. 2개짜리면 1하고 2 갖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3이면 1하고 2하고 3 갖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노가다로 찾겠다 했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정 집합에 포함이 되면 다 부분 집합이었잖아. 그럼 1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다 써보려고 해. 노가다. 자, 그럼 봐. 일단 아까 말한 거 앞에서 공부한 거 유지하면서 잘 보자. 야,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일단 자기 자신이었지.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지.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 공집합 써야지. 두 번째, 자기 자신 써야지. 근데 얘는 이게 다지. 더 이상 없지. 끝이야. 더 이상 포함되는 집합이 없어. 그래서 2개야. 찾았어. 자, 요건 좀 나중에 한꺼번에 써요. 숫자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1하고 2 갖고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공집합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모두 부분 집합이 되냐면 1만 있을 때 1은 1, 2 갖고 있는 애가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지. 그 다음에 2만 갖고 있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지. 4개네. 1, 2, 3은 어떻게 될까? 공집합 일단 쓰고 자기 자신도 쓰세요. 그 다음에 1만 갖고 있는 거 쓰고 2만 갖고 있는 것도 쓰고 글씨가 안 쓰지 갑자기 3도 갖고 있는 것도 쓰고 근데 하나짜리 말고 이것도 있지 2개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하고 2 갖고 있는 애도 부분 집합이지 2하고 3 갖고 있는 애도 부분 집합이지. 그 다음에 3하고 자 1하고 3 갖고 있는 애도 부분 집합이지. 더 없죠? 8개네. 자, 그래서 규칙을 좀 3개만 갖고 찾아보려고 해. 자,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써볼게요. 얘 2개죠? 얘 4개죠? 얘 8개죠? 근데 규칙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2는 2의 1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야. 우연히 일치일까? 다 써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래. 다 2의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더래. 그럼 여기 있는 거듭제곱하고 연관성을 좀 부여해봤더니 지수에 있는 숫자가 원소의 개수랑 정확하게 똑같지. 규칙 찾아낼 거야. 자, 이런 게 발견적 추론이에요. 노가다로 다 써봤잖아. 그래서 규칙 찾아냈자. 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많아. 알겠어요?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 따라서 땡땡땡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그럼 여기에다가 땡땡땡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2의 n개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부분집합 개수 공식이에요. 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라는 사고 원소가 n개면 2의 n승이야. 끝. 이러면 안 돼.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표 하나만 생각해. 알겠죠? 그리고 이 표 이용해서 딴 공식도 다 얘기해 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쓴 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고 좀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좀 더 얘기해 드리려고 해. 자, 수학하의 마지막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얘는 사실 경우의 수를 입장에서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사실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 얘는 잘 봐. 원래 집합이 1하고 2를 갖고 있었지. 근데 부분 집합 1 같은 경우는 1은 있고 2는 빠졌지. 1은 있고 2는 빠졌지. 그러면 빠진 것만 생각해봐. 얘는 2가 빠졌지. 얘는 2가 있지. 얘는 2가 빠졌지. 얘는 2가 있지. 그러면 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2라는 원소는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뭐라고요? 특정 원소 2가 부분집합들 중에서 보니까 그 부분집합의 원소가 될 때랑 안 될 때 사건이 두 가지지. 영말이 중요한 거야. 부분집합의 원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근데 그게 1도 마찬가지지. 1 없어, 1 있어. 1 있어, 1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냐면 집합의 모든 원소는 말로 써도 돼요. 집합의 모든 원소는 자 부분집합의 자 뭐가 돼? 원소가 될 때 안 될 때 몇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의 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해보자. 얘가 원소가 얘 같은 경우는 하나였죠. 그럼 경우의 수가 뭐였어? 1이라는 원소는 부분집합의 원소가 될 가능성이 될 때 안 될 때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한다 했지? 그러면 이제 표에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도 돼. 본인들이 재량껏 필기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원소가 될 때 안 될 때 두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야. 얘는 1이라는 원소가 될 때 안 될 때 2라는 원소가 될 때 안 될 때 두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1이 될 때 안 될 때랑 2가 될 때 안 될 때는 동시에 발생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발생할까요? 일로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1은 들어갔고 2는 안 들어갔지. 얘는 1이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갔지. 그러면 들어갔다 사건 안 들어갔다 사건이 둘이 어때? 동시에 발생하지. 그러면 고백 없이. 알겠어요? 경우의 수 개념이야. 얘도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 두 가지씩 발생해. 세 개가 못한다 어떻게 돼? 고백 없지. 그래서 2에 3승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땡땡땡 n개의 원소가 있는 각각의 사건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발생을 하니까 2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n승계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경우의 수 아니게요. 알겠죠? 자, 경우의 수 이래서 중요해 얘들아. 알겠니? 경우의 수가 니네가 나중에 너 수능 공부 같은 거 하시면 어려운 문제 풀 때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풀이할 때 경우의 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 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알겠죠? 경우의 수가 단순히 몇 개 발생해 이런 거 계산하고 끝이 아니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공부했었던 것까지 지금 연결돼서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였지. 근데 아까 내가 부분집합 중에 진부분집합도 얘기했다. 야, 아까 진부분집합 뭐라 했어? 같지 않은 부분집합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보시면 자기 자신을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잖아. 부분집합 중에.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계에서 반드시 못 빼야 돼? 자기 자신 한 개를 빼야 되겠지. 이게 그냥 공식이야. 왜니? 당연한 거죠? 개념적인 면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제가 문제 하나 써주고 바로 설명해 줄게요. 야, 요거 갖고 한번 얘기해봐. 부분집합 다 써놨어요. 보면서 하세요. 알았지? 자, 느끼고 외워야 돼. 그냥 외우지 마. 자,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이야. 저거야, 저거. 자, 그런데 B를 포함하면 안 된대. 원소로서 B를 포함하면 안 되네. B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그럼 노가다로 쳐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보세요. 1 갖고 있는 애를 지금 8개라는 거 알지? 그럼 8개 중에서 1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다 빼. 그럼 누구 빼야 돼? 1개, 2개, 3개, 4개 빼야 되지. 그럼 몇 개 남아요? 4개 남지. 그럼 답은 4개야. 그쵸?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제낀 거 제외하고 남은 집합들을 보니까 자 1을 제외하잖아. 그럼 살아남은 부분집합들이 얘, 응?
공집합 미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공집합 총 4개죠. 미안. 자, 이렇게 됐는데 노란색, 녹색이죠. 녹색 밑줄 친 애들만 한번 규칙을 봐봐. 1이 포함된 애를 다 제껴버렸더니 녹색만 남은 거지. 그럼 녹색 입장에서 거꾸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네들은 1을 안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럼 봐봐. 1을 안 갖고 있는 애들 녹색들만 다시 바라보면 규칙이 뭐가 성립하냐면 1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2랑 3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에 녹색들이 뭐냐면 부분집합이에요. 왜? 공집합과 자기 자신 무조건 부분집합. 그 다음에 2만 갖고 있는 애, 3만 갖고 있는 애도 부분집합이지. 뉘앙스 느껴졌냐? 알겠냐? 자,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거는 처음에만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규칙 찾아서 그냥 공식 만들어서 풀어.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면 1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라는 걸 찾았는데 그 4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물으시면 1을 제외한 원소를 갖고 있는 원소들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아요. 자, 저기는 1을 지웠더니 밑줄 친 녹색들이 다 부분집합의 애들이잖아. 누구? 2하고 3을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다. 자, 이해됐어? 그러면 공식 만들면 이렇게 되겠다. 자, 원래 공식이 2의 n승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였죠. 오케이? 그럼 2의 4가 2의 2승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좀 이따 써요. 원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3승이었지. 2의 3승이었지. 그럼 거기서 뭐를 빼면 되냐면 제외시킨 원소가 1, 1개 제외했지. 1, 1개 제외했지. 그럼 그거 하나만큼을 빼면 돼. 그럼 여기에 쓰는 1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뭐냐면 제외시킨 원소의 개수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포함되면 안 되는 원소인 거지. 포함되면 안 되는. 를 빼면 돼. 그럼 2의 2승이니까 4가 되죠. 자, 이것도 나름 규칙성을 찾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몇 개 더 있어. 자, 이것만 남겨놓고. 자, 1, 2, 3 집합 갖고 놀 거야, 계속. 자, 지금 방금 한 건 반드시 포함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저 번호가 5번이구나. 자, 집합 똑같아요. 저거예요. 자, 이번엔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자, 느껴보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반대야. 1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면 1을 포함한 애를 표시 한번 해볼게. 1을 갖고 있는 애는 아까 제꼈던 애들이라는 게 당연히 눈에 떠요. 자, 이렇게 또 어디 갔어? 1 갖고 있는 애. 그게 총 4개지. 이해되냐?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내가 아까 경우의 수 아이디어를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자, 이거 쓸 필요는 없어. 잘 봐. 혹시 까먹었으면 적어줘. 경우의 수 2학년 때 문제 중에 A, B, 자, 중2 거 A, B, C, D 이 5명이 있어. 그 중에 계주 대표 3명을 뽑아야 돼. 근데 아까 배백 공개 이런 게 있었죠. A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 유형수 똑같지. 1이 반드시 포함, A 학생이 반드시 포함. 풀 때 어떻게 했냐? 내가 항상 문제풀이 밑줄 쳐서 풀어줬어. 3명을 뽑아. 그 중에 A 자리 하나 킵해놔. 나머지 2자리를 누가 경쟁해? BC, BCD가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식 쓸 때는 4 곱하기 3 쓴 다음에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나누고 2를 했었지. 그럼 답은 6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고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애들을 미리 적어놔.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럼 여기 써놓은 노란색 네모친 것들을 분석해 볼게요. 노란색 네모친 애들이 반드시 1을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 뉘앙스가 이런 거야. 1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는 1을 반드시 포함을 했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이 보니까 얘는 1 제외하면 없지. 얘는 3만 있지. 얘는 2만 있지. 얘는 2하고 3이 다 있지. 이거 어디서 아까 많이 보지 않았니? 아무것도 없으면 공집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3만, 2하고 3만 있으면 그냥 2 하나, 3 하나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고 2하고 3을 갖고 있으면 2, 3을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빗대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1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숫자들 2, 3, 2, 3 얘네들만 봤을 때 누구의 부분집합이에요? 1을 지워버렸구나 아까. 1을 제외한 부분집합이 되지. 맞냐? 2하고 3을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2하고 3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공통점 알겠어? 하나를 킵해 놓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킵해 놨어.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킵해 놓고 나머지 자리들은 아까는 뭐 경우였으면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딱 정해놓고 풀었지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진 않잖아. 거기서 좀 차이가 생겨. 근데 시작은 똑같단 말이야. 무조건 뽑아야 되는 애들은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안 뽑던지 2만 뽑던지 3만 뽑던지 다 뽑던지의 경우를 다 쓴 거지. 근데 1을 제외한 추가 학생들을 뽑은 게 마치 뭐라고 하냐면 1을 제외시키고 남은 두 학생들 중에서 부분집합 따진 거랑 똑같아. 알겠어요? 누구를 제외시켰어요? 문제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포함이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분집합의 개수만 따질 때에는 지워버리고 따지면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자, 그럼 결론 이거죠. 포함되든지 포함 안 되든지 간에 지우고 하는 건 똑같지. 오케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쓰게 되면은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노가다로 찾았더니 4개라는 걸 알았죠? 자, 4개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2의 2승인데 원래 아까 우리 공식에 따르면 2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2의 3승이 전체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거기에서 뭐를 빼? 얘랑 마찬가지로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애를 제외시켰던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인 1의 개수만큼을 제외해요. 그래서 얘랑 접근 방식이 똑같아. 공식에 보면. 자, 여기에는 있는 1은 이제 뭐냐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지. 요거만큼을 아이러니하게도 제외하면 돼. 자, 근데 왜 제외했냐? 미리 뽑아놓은 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좀 기억하자. 미리 뽑아놓고 남은 자리는 아무도 안 뽑던지 한 명만 뽑던지 2명 다 뽑던지 그건 네 마음이야. 과정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왜 마이너스 1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알겠어요? 왜 그렇겠어?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것만 갖고 못 풀거든. 알겠니? 자, 그래서 경우의 수 아이디어까지 접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번호가 4번하고 5번. 자, 이거 좀 지우자 그러면. 뭐 알았으니까 이제 너무 필요 없어.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 쓸게요. 자, 원소가 n개가 있어. 아까 내가 예제니까 한 개씩만 뺐어. 1만 포함해야 된대. 1만 포함하면 안 된대.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라고 해서 개수를 한 개만 얘기했는데 야, 무조건 한 개만 제외시키고 포함한다는 법은 사실은 없거든. 공식화 하겠다고. 그래서 n개 원소 중에서 m개를 자, k개는 포함해. 반드시 포함. 그리고 n개는 포함하면 안 돼. 자, 이거 좀 다시 쓰자. n개의 원소라고 합시다. 미안. 자, 얘도 n개의 원소라고 씁시다.
자, 그럼 앞에 것만 보면 뭐예요? 반드시 포함하면 아이러니하게 빼라 했지? 포함 안 된 애도 빼라 했지? 그럼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다. 전체 부분집합의 공식은 2의 n승 아니었냐? 거기에서 제외시키는 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애도 빼버리고 포함하면 안 되는 애도 빼버리면 돼. 그냥 그게 공식. 이게 5번, 6번, 4번, 5번 믹스시킨 최종 공식이에요. 뭘 보는 게 세 가지인 거야? 포함해? 안 해? 다 포함돼 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하나 써주면 집합의 개수는 사실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답이 나오면 음수가 나올래 나올 수가 없겠죠. 개수 개념이니까 자연수 아니면 빵이 될 수도 있잖아. 집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부분 집합의 개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n이라는 숫자가 k 플러스 m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좀 체크하자. 이건 숫자 개념 때문에 그래. 숫자 개념. 왜냐면 k 플러스 m이 더 커버리면 지수가 마이너스가 돼버려. 문제가 생기지. 알겠죠? 가뜩이나 또 지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 우리 공부 안 했잖아. 이거 고2 과정이에요. 나중에 수원 공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수 법칙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인데 그걸 고등 버전으로도 재해석하는데요. 거기 개념은 또 골 때립니다. 아주. 내가 또 거기서 또 열혈 강의를 할 거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근데 내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할 거다. 얘들아 공식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왜 마이너스 했는지까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그때도 또 할 거야. 왜 지수에 마이너스가 와도 되고 막 이런 얘기 막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그냥 공식만 외워. 그럼 그때 애들이 생각을 갖는 나쁜 방식이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지수법칙은 중학교 지수법칙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요. 지수법칙 기억나죠? 중학교 2학년 거. 거기에 지수에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건 자연수만 들어가죠. 맞지? 뭐 이런 거 했잖아. 5-3은 2니까 자연수거든. 오케이? 그런데 자연수가 아닌 것도 성립한다는 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재정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루트가 들어간대. 지수에 루트가 들어간다.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요. 아! 새로운 공식이 아니니까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네. 기본 계산 문제도 쓱쓱 잘 풀어. 왜? 그냥 중학교 때 지수법칙 풀듯이 풀면 되거든. 정말 편하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막상 뭐를 못 풀겠어? 개념 문제는 다 틀려.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지수법칙 쓰는 게? 안 나오죠.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착각에 빠져. 수원 쉽던데? 이래 애들이. 안 쉬워. 어려워. 알겠지? 자, 뭐 지금 얘기해봤자 기억을 못하겠지만 자,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공식만 외우지 마. 알았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연습. 자, 이거 예제,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자, 뭐야? 너네 그냥 써놔라 상관없다. 그냥 지금 쓴 거 연습하는 거야. 쉬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워버리긴 했지만 위에 써있으니까 보면서 하면 되지. 자, 아까 뭐였어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되죠? 그 중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부분집합은 빼라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15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집합 중에서 1을 포함하면 안 돼.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2에 4제곱을 쓰고 나서 포함하면 안 되는 애를 제외해야 할지 개수만큼 빼라 했지. 그럼 2에 3승이니까 8이 된다. 8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니네 학교 칠판 혹시 이거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그런 거 없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글씨 쓸 때 여기 쓰는 거 되게 피곤해. 자세가 꼬부정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안 되나? 있어, 칠판 그래. 선생님 때만 해도 있었는데 요새 그게 없나? 아니 근데 막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데 막 바닥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키 작은 선생님들 여기 글씨 못 쓰고
이걸 내려서 막 썼거든. 손으로 내리면 막 내려가. 여기 막 이렇게 여기 도르래도 있고. 요새 그게 없구나. 그래? 희한하네. 자, 어쨌든 갑자기 그 칠판이 생각이 났어. 야, 아래 쓰면 힘들어. 자, 2에. 자, 어떻게 돼요? 전체가 원소가 4개인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애가 2개니까, 몇 개를 제외시켜? 2개를 제외시켜. 결과만 알면 너무 쉬워, 이런 거. 근데 그러지 마. 알았어? 절대로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